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상상해보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에는 고작 몇천 개의 별만 눈에 들어오지만 사실 그 너머에는 수천억 개의 별을 품은 수많은 은하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 별들 주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행성들이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지구처럼 액체 상태의 물과 적당한 온도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런 행성들 중 어딘가에 우리와 비슷한 혹은 우리를 훨씬 뛰어넘은 문명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는 왜 단 한 번도 그러한 외계 문명과 만나지 못했을까? 1950년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는 훗날 페르미 역설이라 불리게 될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수학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드레이크 방정식. 이 방정식은 우주, 정확히는 우리 은하 안에 지적 문명이 얼마나 존재할지를 추정하는 식이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여러 변수를 곱해 계산한다. 은하에서 항성이 형성되는 비율,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 생명이 탄생할 확률, 지적 생명체로 진화될 확률, 그리고 통신 신호를 발신하는 기간 등 그 결과 대부분의 추정치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우주 어딘가에는 다른 문명이 존재할 것이다. 물론 이 결과는 각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텅 비어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은 학자들에게도 충분히 합리적인 결론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전파 망원경으로 하늘 구석구석 뒤져봤지만 아직까지 외계 문명의 존재를 확신할 만한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와우 시그널처럼 정체불명의 전파가 포착된 적도 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다시 재현되지 않았고 그 정체는 지금까지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 과학자들은 여기서 다양한 가설을 내놓았다. 첫 번째, 희귀한 지구 가설. 생명과 문명이 탄생하기 위해선 단순히 적절한 온도와 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우연과 조건들이 겹쳐야 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예를 들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 골디락스 존에 있어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한다. 목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은 우주에서 날아드는 충돌체들을 막아줬고 지구 내부의 운동은 수십억 년 동안 영양소를 재순환하며 생태계를 지지했다.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 장기간 안정된 기후를 제공했다. 이렇게 기막힌 조건들이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지적 생명은커녕 미생물조차 장기간 번성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적어도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서 오직 인류만이 유일하게 진보된 문명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 대여과기 가설. 이 가설은 생명이 탄생한 뒤 지적 문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항상 극복할 수 없는 장벽에 부딪혀 멸망하거나 쇠퇴한다는 가설이다. 예를 들어 단세포 생명이 다세포 생명으로 진화하는 것, 혹은 동물이 고등 지능을 갖춘 종으로 발전해 문명을 이루는 것과 같은 단계들 말이다. 그리고 만약 지적 문명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핵전쟁, 환경파괴, 대규모 전염병과 같은 문명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파멸적인 사건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수많은 지적 문명들은 우주로 신호를 보내기 전에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주장한다. 지구의 인류 문명 역시 다음 필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세 번째, 동물원 가설. 이 가설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가설과는 달리 외계 문명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가설이다.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들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발견했지만 어떠한 이유로 그 모습을 철저히 숨기며 인류를 일종의 관찰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이다. 마치 동물원에서 동물을 관찰하듯이 말이다. 흥미롭게도 이와 비슷한 설정이 SF 드라마 스타트rek에서도 등장한다. 드라마 속에서는 고도로 발전한 문명들이 미숙한 문명의 발전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워프 엔진 개발 이전의 문명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문명이 충분히 발전해 그들과 소통할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접촉을 시도한다는 설정이다. 이처럼 동물원 가설은 여러 가설 중에서도 가장 상상력을 자극하며 흥미롭고도 미스터리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재 인류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을 분석하고 거대 전파 망원경으로 전파 신호를 모니터링하며 지적 생명체가 남긴 흔적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안타깝게도 미미하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외계 문명을 찾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더 진보된 문명은 중성미자, 양자 얽힘 혹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정보 매체를 통해 교류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결론도 섣불리 내리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우리가 탐사한 우주는 우주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관찰했기 때문이다. 마치 거대한 책의 한 페이지 귀퉁이만 잠깐 들여다본 뒤 아무것도 써있지 않다고 단정 짓는 것과 같다. 페르미 역설은 결국 우리가 우주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그리고 우주 속에서 인류가 얼마나 미세하고 먼지 같은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페이지를 계속 넘기고 더듬다 보면 언젠가 뜻밖의 문장과 마주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